안녕하세요. 건국대 바라기 친구들. 편안한 입시를 선도하는 대학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환진입니다. 2026학년도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어떻게 지원 전략을 구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구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강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명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과 입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진수환입니다. 사실 건국대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즉 2007년도에 국내에 도입이 됐었는데요. 저희 건국대학교는 그때 시범대학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형 방법은요, 1단계 서류평가 100%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전반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요,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점수 30%를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한 면접입니다.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교과를 이수했고 그 안에서 무슨 탐구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약 10분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높은데요. 매년 약 20대 1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 870명이었는데요. 지원자가 18,49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1.26대 1, 상당히 높았는데요. 저희 27학년도에는요 23명이 늘어나서 893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역대급 모집 인원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을 산출을 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의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69명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평가 차원에서 하다 보면 동점자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집 요강에서 동점자 우선순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점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면 학생들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나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그 성장 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 쪽에 이런 학생들이 더 많기는 한데요. 성장 역량이 분명히 있는데 내신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대입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건국대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성장 역량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의 체크포인트는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의 증가, 이거는 대단한 기회이다. 이 기회 놓치지 마라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충원률은요 57.2% 정도였다. 졸업연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77.4%가 재학생이었고 22.4%가 졸업생이었습니다. 근데요, 문서 등록 수치로 보면요, 지원자의 90.1%가 재학생, 9.9%가 졸업생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졸업자의 지원 대비 문서 등록 비율이 다소 떨어지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닌데, 졸업생의 경우에는 3-2까지, 즉 2학기의 성적까지도, 그리고 세트까지도, 그리고 다른 영역까지도 다 반영을 하는데,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정말 성실했던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때는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이 막 두루 등장할 때도 있고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좋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3학년 2학기 때
BC를 받거나 7, 8등급을 받는 이런 친구들은요,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평가하고 있고, 또 공동체 역량 부분에서는 성실성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조금은 합격이 어렵다. 이 영상을 많은 학생들이 보고 3학년 2학기 때 출결 관리와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고교 유형별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의 지원자 중 85%가 일반고였고요. 일반고 외에서는 약 15%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등록자 중에서 81.8%가 일반고였고요. 일반고 외에서가 18%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의 지원자가 대부분이 일반고였던 거와 비교하면은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의 그런 지원자는 조금은 다양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교과 등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 결과 평균값과 최저값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 81% 정도가 일반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는 일반고의 성적이다, 최저치는요, 사실 일반고는 아니었다. 정리를 하면요, 일반고 기준으로 저희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풀 자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대에 많이 형성돼 있고 그 안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 결과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OX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과는 조금 다르게 세모가 등장합니다. 세모는요, 1단계에서 합격은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 초록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요, 대부분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그 안에서의 합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지원자의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요, 문서 등록자의 교과 등급 평균치를 보고 자신감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3배수의 학생을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 실제적으로 그 성적을 뒤집는 학생이 있는지, 있다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1배수, 2배수, 3배수로 나눴을 때 이 1배수 인원들이 정말 서류 평가를 잘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산출해 봤습니다. 근데 이 1배수 밖에서 면접을 좋게 평가를 받아서 최초합까지 갔었던 비율이 40%였습니다. 즉, 서류 합격을 하고 나서 면접에서의 승부다. 그렇다면 서류 평가를 했을 땐 성적이 좋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할까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면접에서 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한 면접평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지원자의 체크포인트 세 번째는요, 서류 합격 이후부터는 면접에서의 승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합격 이후부터는 면접으로 뒤집자라는 마인드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면접 전형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저희 한장학교에서 준비할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의 시간 10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긴장을 해서 답변을 다 못 해버리면 결국 학생의 손해니까요. 모의 면접을 지속적으로 하되 그 모의 면접을 하는 대상이 조금 낯선이면 어떨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결국 면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 활동에 대한 꼬리 질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면접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 그 활동들을 설명을 할 때 조금 활동의 계기나 그리고 그 활동의 내용 그리고 그 활동에서 배운 어떤 결과물들, 배운 점들,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초점을 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면접 준비 팁 영상을 전년도에도 올렸고요. 2년 전에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가 나오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했던 점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KU 자유전공학부의 평가 요소 중에 성장 영향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평가 요소 중에 보면은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교사, 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 경험이라는 측면을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KU 자유전공학부에 이렇게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배치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결국 입학을 해서 전공이 없이 1학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알아서 다양한 전공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둔 것이지, 일부 선생님들이나 일부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그 경험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의 다양성을 어떤 도전 정신 그리고 지적 호기심 이런 쪽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진로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3학년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학생에게 좀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제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이 A라는 전공에서 B라는 전공으로 진로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기술이 되어 있다면 평가자가 이 학생이 왜 갑자기 이러한 활동을 했지? 왜 이러한 교과 선택을 했지?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렇게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지원의 경향성이 학과를 3년 내내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학과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KU 자유전공학부는 좀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 B, C 전공이 있다면 A에서 B로 전공이 변하고 B에서 C로 계속 전공이 변했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소문자 A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A라는 전공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세 번째는 D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D는 무엇이냐? 저희 건국대학교에는 없는 학과죠. 즉 ABC만 있는데 D라는 학과, 즉 간호학과, 군사학과, 천문학과 이런 학과들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학과에 맞춰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 케이스들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바로 KU 자유전공학부이고요. 그 안에서의 탐구력을 드러낸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험의 키워드 자체를 학교 생활의 90%가 수업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녹여나가는 측면들을 이해하면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교과 안에서의 역량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해당 교과에 맞춰서 그 교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이 기술이 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과 모집에서 학과, 명 또는 자기의 직업군 분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로 역량은 그 친구가 나아가자는 방향성에 필요한 역량 키워드를 쌓아나가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전공, 학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요, 그냥 계열로 넓게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6 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2027 학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긴 시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저희 지역 입장에서도 건국대라는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 요소나 고민들이 학교 현장을 배려하고 있는 인상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건국대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와 자신의 진로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 고민하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로 올해 우리 학교에서 한 학생이
건국대학교 경영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유수한 대학교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조금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건국대학교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학생 모습도 떠오르고 대학도 성장 역량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도 결국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 입시 지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입시 결과는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문서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후에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입시 결과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살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건국대 바라기들을 위해서 응원회고를 하고 한번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요? 2027 건국대 바라기 화이팅!